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늘 응원해드리고 있는 개짜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좀 자주 동영상을 좀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짬을 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면접 과정에서 답변이 잘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그 답변을 잘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하다가 답변을 잘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답변 내용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위축이 돼서 짧은 답변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더욱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면접관님께서 뭐 다 함께 자르면 괜찮은데 유독 내 답변할 때만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완해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렇게 면접관이 여러분의 답변을 중간에 자르는 이유 뭘까요? 그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접관님들께서 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잘 아시는 것처럼 면접관님들은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지원자들 면접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쫓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정된 시간에 더 많이 파악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답변이 한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1대 다 면접보다는 다대 다 면접인 경우에 좀 이런 경향이 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각각 지원자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 균등한 시간을 좀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더 많이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 면접관인 경우에 좀 자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기업의 내부 면접관님들께서는 마음이 좀 약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 이렇게 자르는 걸 잘 못하시는데, 일부 면접관님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 자르는 걸 좋아합니다. 잘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의 분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잘릴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러면 답변을 짧게 하면 좋은 거냐? 또 답변을 너무 짧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답변 분량은 한 20초에서 한 30초 사이, 대부분 한 25초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정도 분량으로 답변하고, 답변 분량은 3줄이나 한 4줄 정도, 이 정도 답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자르는 이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답변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장황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답변 분량이 좀 길면 이렇게 장황하다고 느끼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장황하다는 표현은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도대체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제 장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답변에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가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를 많이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런 핵심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접관님께서 더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뭔가 장점을 물어봤었는데 장점이 뭐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런 장점을 가장 잘 발휘했던 경험을 억지로 붙여서 이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좀 유튜브의 폐해인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의 역량을 많이 전달해야 된다, 이런 뭐 유튜브 동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강점을 좀 전달하려고 뭔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증거 같은 어떤 여러분들의 경험을 계속 가져다 붙여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장황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답변이 어떤 두서없이, 논리가 없이, 그리고 불필요한 경험 같은 것들을 가져다 붙여넣기 시작하면 답변의 분량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면접관님께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관님의 인내심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자르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발휘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꼬리지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잘리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랑을 할 때 면접관님들께서 그렇게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관님들의 입장에서는 면접을 본다는 게 실은 굉장히 좀 고역이에요. 뭐 처음 한두 시간이야 좀 집중해서 잘 듣겠지만 지원자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답변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기의 어떤 경험 같은 것들 말하면서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멋진 말로 계속 여러분들의 어떤 잘하는 점 이런 부분들 계속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식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계속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랑을 하고 어필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답변을 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답변이 잘리는 이유, 첫 번째는 답변의 분량이 너무 길어서, 그다음 두 번째는 답변이 너무 장황해서 논리가 없어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일단 그러면 답변을 안 잘리도록 어떻게 답변하는 게 가장 좋은 거냐?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적정한 분량의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초에서 한 30초 사이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답변의 분량을 한 3줄이나 한 4줄 정도 가져가면 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답변 공식이라는 걸 좀 알려드렸어요. 이제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답변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답변 공식을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면접관님께서 질문하시면 네 라고 맞장구를 치고, 그 다음에 면접관님의 질문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짧은 결론을 제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이어가는 방식인데요. 이 답변 공식으로 답변하게 되면 답변이 간결하죠. 딱 3줄 정도니까요. 답변 분량이 적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먼저 짧게 결론을 먼저 핵심을 제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님께서 훨씬 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답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 중간에 이제 잘리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은 이 답변 공식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이 답변 공식을 모든 질문에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험이나 상황을 물어보는 질문들에는 이 답변 공식을 쓰기가 좀 어렵지만요. 그 외에 한 80% 정도의 질문에는 답변 공식으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계속 답변 공식을 가지고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빼셔도 되고요. 또는 그 이유는 따라서 이런 걸로 이제 변형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면접장에 가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시고 싶은 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답변 공식을 이용하면 답변 분량이 길어지는 것과 장황해지는 것을 이제 한꺼번에 막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멋진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내세우기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실제 여러분들의 어떤 솔직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답변을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훨씬 더 답변을 이제 잘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늘 비슷비슷한 답변, 이런 식상한 답변을 듣다가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 같은 것들을 듣게 되면 면접관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삐삐삐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생각을 꼭 말씀해 주시는 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팁을 더 말씀드리자면, 경험을 물어보지 않는 한 절대 경험을 말하지 마세요. 장점을 물어봤는데 장점을 발휘했던 경험 이렇게 답변하기 시작하면 분량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경험을 말하는 순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자랑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경험을 물어보지 않는 한은 절대 경험 말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했던 경험이 있느냐 물어보면 이제 그때 가서 답변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이제 장점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장점을 쭉 설명을 해드리면 면접관님께서 그러면 그런 장점을 가장 잘 발휘했던 경험은 언제 있었느냐, 또는 그런 장점을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어떻게 발휘할 거냐, 이렇게 당연히 물어봐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먼저 내세워서 계속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자랑질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한 네 번째 정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떤 경험을 답변하는 요령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경험 답변하는 요령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다시 컨텐츠로 한번 만들 계획이지만, 일단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선 뭐뭐했던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비중이 NCS 면접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제가 어떤 것을 했던 경험은 언제 무엇을 할 때였습니다 라고 짧게 제시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당시 저는 5명의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약 한 달간 마케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 시장을 조사하고 이걸 발표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상황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이 경험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경험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엉뚱한 꼬리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답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 설명을 하지 않고 너무 디테일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면접관이 집중력을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꼬리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어떤 어려움들이나 어떤 갈등이나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과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방식이 될 거예요. 네, 제가 동료들과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은 대학교 때 조별 과제를 수행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저는 같은 과 친구 5명과 함께 약 한 달간 마케팅 조사론 수업을 들으면서 시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어떤 마케팅 방법을 발표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조원들과 서로 생각이 달라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서로 힘을 모으고 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팀워크를 발휘한 덕분에 멋진 과제를 완성할 수 있었고, 교수님으로부터 칭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황을 먼저 이제 어떤 핵심을 짧게 제시해주고 상황 설명해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거 쌤의 스카 자기소개서 작성법하고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스카 기법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설명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 면접관님께서 그런 상황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면서 잘 듣게 돼요. 그래서 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답변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느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아까 했던 행동이나 결과 이런 부분들은 빼도 되겠죠. 그래서 질문의 방향에 따라서 위기까지만 딱 설명을 하고 어려웠던 점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끝내는 방법도 있고, 또는 행동까지만 이야기하거나 또는 결과까지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답변 공식을 활용해서 답변을 하면서 답변이 장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논리에 맞게 간결하게 답변하는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랑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솔직한 생각을 말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꼭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물어보지 않는 한 경험 말하면 안 되겠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 경험 답변할 때 쌤이 알려드렸던 이런 형태로 답변을 시작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꼬리 질문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답변도 잘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면접에서 계속 나의 답변만 잘리는 이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좀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여라도 면접관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답변을 잘리잖아요. 잘리면 당황하시고 막 짧게 한 줄짜리 답변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실패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건 조심하시고요. 이것도 한 가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길게 설명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자르는 건 나를 떨어뜨리려고 자르는 게 아니고요. 단지 면접관님이 마음이 쫓겨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내 어떤 답변 스타일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답변 잘렸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 차분히 하나씩 더 좀 더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분명히 원래 페이스대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참 이제 면접 시즌이죠. 면접 시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